체내에서 이렇게 종류한데 천연 독소로 작용해서 알러지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는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식품의 발효, 저장 과정 중에 생기는 부패 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몸에 유해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얼마 전 명쾌한 최원장 채널에 100회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는 자축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 덕분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100회 기념으로 제가 그간 올렸던 영상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명쾌한 최원장이 아픈 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알러지 패밀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1대1로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찍던 중인데, 여러분이 만약 내가 어디에 알러지가 많을까요? 물으시면 제가 알러지 검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알러지를 진료해온 짬밥이 있는데 대충 한번 맞춰보라고 하시면은 할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러지가 심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달고 사신다면 아마도 아민 종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대체 아민이 뭘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게요. 아민은 음식 속의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다양한 음식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사실 얘기가 거꾸로 됐어요. 1차 아민종의 가장 유명한 물질이 아미노산이라서요. 아미노산의 복합체가 단백질이며 우리 몸이 단백질의 거대한 덩어리의 합이라고 단순하게 말해보자면 아민은 체내 각종 화학 반응에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화학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아데노신, 히스타민, 아시틸콜린 등이 다 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체내에서 아민이 이렇게 종류한데 천연 독소로 작용해서 알러지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는 아민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의 효소작용이나 곰팡이나 효모 등의 미생물이 일으키는 분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아민을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는 품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식품의 발효, 저장 과정 중에 생기는 부패 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몸에 유해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인체에 바이오제닉 아민이 들어오면 몸에 해를 끼치지 않게 분해해야 되겠죠? 바이오제닉 아민류를 분해하는 효소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이오제닉 아민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장누수 증후군 등의 장 질환이 있다면 효소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3분의 1 정도는 MAO 효소에 결함이 있다는 연구까지 있고요. 게다가 우울증으로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민 분해가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체내에서 바이오제닉 아민은 유해 물질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바이오제닉 아민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정상인 대비 아주 소량을 섭취해도 유해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바이오제닉 아민 종류 중 특히 유명한 티라민은 혈관 수축에 관여합니다. 만약에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 약과 바이오제닉 아민 성분이 많이 든 음식을, 예를 들어서 치즈 등을 같이 먹으면 폭발적으로 체내의 티라민 농도가 올라가는데요. 치즈 리액션이라고 하죠. 갑자기 혈관이 심하게 수축돼서 생명이 위험할 수준의 급성 고혈압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제닉 아민에 대한 과민 반응이 모두에게 이 정도로 강렬하다면 그 위험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겠죠. 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은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연성 알러지라고 합니다. 천천히 나타나서 마치 자기 몸이 원래 아팠다고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쉽게 말해 우리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아픈 게 따뜻한 데서 오래 띄운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이오제닉 아민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관절염만이 아닙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에 대한 과민 반응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공격성, 우울증, 편두통, 두통,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습진, 건선 등입니다. 심할 경우 암이나 신경계 이상도 호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바이오제닉 아민 하나만의 문제라고 또 성급하게 일반하면 안 되겠죠? 자, 바이오제닉 아민을 피하는 생활 속의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최우선으로 발효 음식이 좋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바이오제닉 아민은 발효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패 물질이니까요. 실온에서 너무 많이 숙성시키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사실 덜 익은 것보다 잘 숙성될수록 맛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숙성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이오제닉 아민과 히스타민 농도가 높아지니까요. 잘 익은 바나나, 푹 익은 묵은지, 숙성된 음식의 감칠맛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후숙되지 않은 과일이 더 좋고요. 제조 과정에서 숙성이 필요한 음식, 예를 들어 김치나 치즈, 소세지, 술, 간장, 된장, 청국장 등을 주의하세요.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식품, 예를 들어 조개, 새우 등의 어패류, 젓갈류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다 남은 음식 놔뒀다가 다시 먹지 마세요. 실온은 물론이고 냉장고에 넣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온에 방치해서 발효를 유도하지 말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격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효 음식이 몸에 좋다 해서 정말 매 끼니 빼놓지 않고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셨던 분들 말이죠. 간암, 간경화에 발효 효소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검사를 해보면 간에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99.9%는 그런 제품이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임시로 증상을 낮출 수 있는 약조차도 쓸 수 없는 분들인데 생명을 걸고 비싸게 구해서 드셨던 각종 음식이 안 맞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암인 종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어떤 식이요법도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태인 것 또한 맞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알레르기를 하나하나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가공식품을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패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이오제닉 아민 농도가 높아지겠죠? 부패를 막고 색깔 변화를 숨기기 위해서 방부제나 조미료, 인공색소 첨가물 등을 섞어야 할 겁니다. 그런 물질들은 체내에서 히스타민 방출을 촉진합니다. 통조림, 제가열, 냉장 보관 같은 조리 과정 또한 히스타민 레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소세지, 베이컨 등 가공 육류는 피하세요. 육류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없는 것으로 고르세요. 곡물 제품에는 식초, 효모 및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조, 통조림, 보존 처리된 과일과 채소 육류는 피하세요. 유제품은 신선하고 첨가물이 없는 것으로 고르세요. 나이 많이 먹어서 도축된 육류보다 어리고 신선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요리할 때도 너무 많이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태워도 문제고 저온에서 느리게 장시간 조리해도 바이오제닉 아민이 빨리 생성됩니다. 아까 내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살보다는 내장이 훨씬 빨리 부패됩니다. 부패되기 쉬운 부분에서 바이오제닉 아민과 히스타민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요. 가짜 버린 생선의 경우 죽은 후에 바로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20분마다 히스타민 수치가 2배씩 증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음식 목록에 등푸른 생선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히스타민이 바로 아민류의 대표 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이오제닉 아민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히스타민 과민증의 주의할 음식이 아주 비슷할 겁니다. 어떤 음식에는 원래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어떤 음식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게 유도를 하는데요. 먹었든지 몸 안에서 분비된 것이든지 상관이 없이 일단 체내에 히스타민 양이 많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달고 사는 알러지 패밀리라면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 바이오제닉 아민이 많이 생성된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거나 분비되게 만드는 음식은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제한을 지키다 보면은 먹을 게 없어요.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야? 좌절에 빠진 여러분들께 알러지를 치료하고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